치열한 접전 끝에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역대 대선 최소표 차이로 신승했는데요. 개표율 90%를 넘긴 오전 3시 24분.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민주당의 정권을 넘겨줬던 국민의힘이 5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하는 순간입니다. 자택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던 윤석열 당선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밤이 아주 길었습니다. 그동안의 응원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이 있는 국회 도서관으로 이동한 윤 당선인은 국민의 승리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와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 안철수 대표와 함께한 국민의당의 승리라기보다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아닌가. 이재명 심상정 후보에게도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당사 앞에서는 지지자들과 마주했습니다.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통화한 윤 당선인은 이후 국립현충원을 찾아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글을 방명록에 남겼습니다. 와, 진짜 어느 드라마나 어느 영화가 이렇게 긴박하고 드라마틱하게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을까요? 진짜 뭐 네 분 다 아마 밤새워서 그 개표 과정을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자정을 넘기면서 50% 개표 결과가 넘기면서 확 바뀌더라고요. 바뀌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았나요? 개표 과정을 지켜보는데 정말 민심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특히 이제 우리 국민들이 민감한 공정 문제에서 잘못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실정으로 대표되는 무능한 데 대해서 정권 심판을 하면서도 또 사실은 유권자들이 여당 후보나 야당 후보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마음 졸이게 하면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유권자들이 전체로서 참 현명하고 항상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 민심이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권 교체 흐름이 한 2019년 조국 사태 생기면서부터 정권 교체 흐름이 계속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결국 문 정권에 대한 심판이 정권 교체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만큼 득표를 못했다고 하는 거는 앞으로 당선자뿐만 아니라 국민님이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이 많지. 선거 결과가 결국은 양측에 대한 경고라고 보여요. 꽤 큰 차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최소한 4.5 정도로 제가 예상을 했는데 딱 까고 보니까 박빙이잖아요. 그리고 표차가 0.7%밖에 안 됐다. 사실상 50대 50이거든요. 라고 한다는 것은 너희들도 교만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유권자들이 내렸던 것 같고 한편으로 이제 정권이 일단 뭐 0.7% 차이이지만은 정권이 교체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동안 오만했던 민주당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고요. 뭐 0.7% 이렇게 박빙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당선인에 대해서 뭐 축하도 좋고 다 좋지만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왜 참 패했느냐 그 이야기를 좀 먼저 해주는 게 좋은데 나는 아까 우리 금 의원이 말씀하셨지만은 문재인 정권이 조국 사태 때 정신 차리고 조금만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했으면 정권 교체가 반짝했다 하더라도 집권당이 잘해버리면 그게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 갈수록 계속 해나가니까 국민들 속에 저 정권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패인은 이재명 본인보다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국정 운영에서 잡아야 될 거예요.
이 고모님 말씀에 아주 동의하는데 이제 선거 과정에서 그 이재명 후보가 도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못 찍겠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래서 다른 후보가 이제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가 뽑혔으면은 민주당이 이겼을 거라는 얘기들을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하는데 저는 그분들이 아주 중요한 걸 못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이번 선거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꾸준히 50% 정도 나왔거든요. 15% 정도가 앞선 상태에서 나온 거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캠페인을 잘한 겁니다. 잘한 거예요. 네, 잘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에 그 정권 교체가 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은 이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가 정권을 유지하는 이 5년 동안 한 행태, 갈라치기, 상대방에 대한 악마화, 그리고 정말 자기 편만 쓰는 거 이런 거에서 원인을 찾아야지 다른 후보가 됐으면 이겼을 거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거 끝난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그 페이스북을 쭉 봤더니 민주당 의원들이 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더욱더 혁신하겠습니다 하는데 저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더욱더 혁신한다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해왔던 거를 더 한다는 거는 그건 망해가는 길로 가는 겁니다.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는 대선 패배에 책임을 인정하며 총사퇴했고 곧바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당을 이끌 비대위원장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맡았습니다. 하지만 윤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맡아 임대차 3법 등을 강행 처리하는 등 거대 여당의 독주를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부동산 민심 악화로 정권까지 내준 상황에서 강성 친문이 다시 당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겁니다. 지금 이 고모님 말씀을 조금 연달아서 한다라고 하면 이번 선거에서 투표는 혐오 투표가 아주 대세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소위 이 정권 교체에 투표하신 분들은 결국 문재인 정부와 또 민주당에 대한 혐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위 숨어 있는 표가 있었어요. 20대, 30대에서 여성 표가 아주 집결을 했습니다. 우리가 20대가 일반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지금 좀 더 유리하다 그렇게 계속 여론조사를 봐왔습니다만은 20대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았어요. 남녀가 아예 반반으로 갈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60대 이상 전통 지지층에 더해 2030 세대 지지까지 확보하겠다는 건 이준석 대표의 세대 포위 전략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20대 남성이 주 공략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대 여성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그 결과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한 지지로 이어졌습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20대 남성 58.7%가 윤 당선인을 뽑았지만 20대 여성 58%는 이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출구조사를 보면은 60대를 제외하고는 20대, 30대, 40대, 50대에서 모두 여성은 이재명 후보를 찍은 것으로 이재명 후보가 여성에서 표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들이 소위 그 안티 여성주의 이 중심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반발들이 컸다. 저는 젠더 성별로 갈라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우리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불공정 사안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보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쭉 가져왔습니다. 남녀의 성별을 갈라치기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여성을 더욱 안전하고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늘 생각해 왔습니다.